갈리아 병사들은 후퇴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들의 뒤쪽에는 에스파냐와 누미디아 병사들이 있었다. 후퇴하는 병사들은 그들과 대열을 맞추며 다시 정비하려 했지만 혼란은 이미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 로마군 병사들은 한순간의 틈을 노리며 전력을 다해 밀어붙였다. 그들의 칼날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적의 대열을 찢어내고 있었다. 한 로마 병사는 방패를 들어올리고 적의 창을 막아냈다. 그러나 그의 방패 뒤에서 피로 젖은 적의 칼날이 튀어나와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는 쓰러지며 칼을 놓쳤지만 뒤따라오는 동료가 그의 자리를 메우며 방패를 들어올렸다. 갈리아 보병들의 후퇴는 로마군에게 잠시 희망을 주었지만 전장은 여전히 혼란으로 가득했다. 로마군 병사들은 피와 진흙 속에서 칼을 휘두르며 숨막히는 냄새와 끊임없는 비명에 휩싸여 싸움을 이어갔다. 한 병사가 쓰러진 동료의 방패를 주워들며 외쳤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나 그의 말은 뒤쪽에서 날아온 창에 막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강바닥에 쓰러졌다. 멀리서 전장을 바라보던 한니발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중앙이 무너지는 것은 그의 계획이었다. 갈리아 보병들이 후퇴하며 열어준 공간은 로마군이 더 깊이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함정이었다. 한니발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그들을 완전히 포위하라. 이제 그들은 우리 손안에 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이 아닌 새로운 절망이었다. 갈리아 병사들의 뒤쪽에는 한니발의 에스파냐 정예 병력과 누미디아 기병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퇴각하는 병사들 사이로 질서를 유지하며 로마군이 빠져나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다. 그들은 철벽을 가지고 있다. 한 로마 병사가 절규했다. 그의 방패는 적의 창에 맞아 손에서 떨어졌고 그는 곧바로 적의 칼날에 쓰러졌다. 로마군의 병사들은 이 철벽 같은 방어선을 돌파하려 했지만 한니발의 병사들은 물러섬 없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셈프로니우스는 마지막으로 몸소 돌파를 시도했다. 그는 칼을 휘두르며 앞에 서 있는 적을 쓰러뜨렸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이미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 한 병사가 칼을 내려놓으며 주저앉았다. 그는 눈앞의 적과 싸울 대신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한니발의 포위망은 이제 완전히 닫혔다. 로마군 병사들은 점점 더 좁은 공간으로 몰려갔고 더 이상 싸울 힘도 도망칠 길도 없는 상태로 무릎을 꿇었다. 54장. 로마군의 선두 병사들은 중앙 돌패 성공하며 간신히 트레비아 강을 건넜다. 포위망의 철벽을 뚫은 병사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강둑 너머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뒤를 돌아보며 남겨진 동료들의 처참한 운명을 마주해야 했다. 겨우 살아남은 병력은 고작 10,00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0,000명의 병사들은 포위망 속에 갇힌 채 적의 칼날 아래 희생되고 있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도 못했다. 그들의 귓께는 여전히 전장의 비명과 쇳소리가 메아리쳤다. 포위망 안에 갇힌 로마 병사들은 지옥의 중심에 선 것 같은 절망을 느끼고 있었다. 사방에서 적의 칼날이 번뜩였고 그들의 퇴로는 누미디아 기병의 날렵한 창과 에스파냐 보병의 강철 같은 결의로 완전히 막혀 있었다. 살려달라. 한 병사가 칼을 떨어뜨리며 손을 들었지만 누미디아 기병은 그를 바라보지도 않고 창을 내리꽂았다. 뼈를 꿰뚫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며 병사의 몸은 강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피는 차가운 진흙 위로 번지며 땅을 적셨다. 로마 병사들은 대열을 유지할 수 없었다. 쓰러진 동료들의 시체가 바닥에 산처럼 쌓여 있었고 살아남은 병사들은 그 위를 뛰어넘으며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포위망은 점점 더 좁아졌고 그들에게 허락된 공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한 병사는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모두 끝났다. 그가 손을 뻗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뒤따라오던 병사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에 급급했다. 넘어진 병사는 누미디아 기병의 말발굽 아래 깔려 찢어진 고깃덩어리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에스파냐 보병들은 로마 병사들이 발버둥칠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의 칼날은 정확히 적의 틈을 노렸고 방패를 들어도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없었다. 강바닥은 피와 물이 섞여 진흙탕처럼 변했다. 한 병사는 자신의 방패를 들어올려
적의 창을 막아내려 했지만 두 번째로 날아온 창은 그의 허벅지를 뚫고 지나갔다. 비명이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그는 쓰러져 손으로 상처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적의 칼날이 그의 목을 가르고 있었다. 갈리아 보병들은 퇴각하며 길을 열었지만 이는 로마군을 함정으로 더 깊이 밀어넣기 위한 계략이었다. 로마 병사들은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며 적의 칼날에 점점 더 깊이 물려들었다. 포위망의 중심부에서는 절규와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 병사는 쓰러진 동료의 방패를 집어들고 적의 칼날에 맞섰다. 그러나 그의 팔은 피로에 지쳐 있었고 적의 칼날이 그의 방패를 가르고 손목을 잘라냈다. 신들이여 제발 저를 구하소서.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머리 위로 적의 칼이 내려왔고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한니발의 병사들은 냉정하고 잔혹하게 움직이며 살아남으려는 로마 병사들을 하나씩 도륙했다. 전장은 지옥의 한 구역처럼 보였다. 붉게 물든 강물, 진흙 속에 박힌 창, 그리고 산처럼 쌓인 시체들. 살아남으려는 본능적인 몸부림과 죽어가는 자의 비명이 교차하며 전장은 혼란과 공포로 뒤덮였다. 누군가는 울부짖었고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며 적에게 돌진했다. 그러나 그들은 포위망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몇몇 병사들은 강물을 헤치며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강을 따라 흐르는 피와 시체는 그들에게 끔찍한 공포를 안겼다. 우리의 길은 강 건너뿐이다. 한 병사가 소리쳤다. 그러나 강둑에서 대기하고 있던 누미디아 기병들은 그들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창은 강물 위로 날아들며 도망치는 병사들의 몸을 꿰뚫었다. 강물은 피로 더욱 붉게 물들었고 물속에서 떠오르는 시체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마침내 포위망의 중심부에는 살아있는 병사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적은 방패와 칼을 내려놓고 피의 전장을 바라보았다. 트레비아 강은 이제 살아있는 자의 희망이 아닌 죽어가는 자들의 고통을 담아내는 무덤이 되었다. 한니발의 병사들은 포위망을 좁혀 최후의 한 명까지 쓰러뜨린 뒤 승리를 확신하며 함성을 질렀다. 그러나 그 함성은 강물 위로 흐르는 비명과 피 속에서 공허하게 흩어져 버렸다. 살점을 부딛는 칼, 피를 머금은 진흙, 죽어가는 자의 숨소리가 모든 것을 압도했다. 한니발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로마는 우리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다. 트레비아 강은 이제 피와 고통으로 넘쳐났고 그 위에는 아무도 잊을 수 없는 지옥 같은 살육의 흔적이 새겨졌다. 이곳은 더 이상 전장이 아닌 인간의 절망과 본능의 끝이 드러난 지옥 그 자체였다. 포위망을 뚫고 간신히 탈출한 병사들도 완전히 안전한 곳으로 도달하지 못했다. 그들은 트레비아 강을 건너 뒤쫓아오는 누미디아 기병들에게 하나둘씩 붙잡혔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저 강 너머다, 한 병사가 외쳤다. 그러나 강물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고 도망치는 병사들 역시 강의 흐름과 함께 피의 흔적을 남겼다. 차가운 강물은 그들의 상처를 씻어내기는커녕 몸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다. 한 병사가 강둑에 손을 뻗으며 말했다.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 순간 누미디아 기병의 창이 그의 등을 관통했다. 그의 몸은 차가운 물로 다시 밀려 들어갔고 강물은 다시 피로 물들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피로 물든 트레비아 강을 건너며 두려움 속에서 뒤를 돌아봤다. 우리는 전멸할 뻔했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강물 속에서 몸부림치던 동료들의 모습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죄책감과 절망을 심어주었다. 뒤를 쫓아온 누미디아 기병들은 강둑에 이르러 남은 병사들에게 마지막 타격을 가했다. 피는 물에 흩어지며 강을 따라 흘러갔다. 물살은 그들의 죽음을 씻어내기보다 전장의 참혹함을 계속 아래로 퍼뜨리고 있었다. 하루가 지나 겨우 탈출에 성공한 병사들은 강 건너편의 기안 진지에 도착했다. 그들은 피로 얼룩진 갑옷과 떨리는 손으로 자신들이 살아남았음을 실감했다. 우리가 살아남았다. 그러나 모두를 잃었다. 한 병사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는 여전히 붉게 물든 트레비아 강의 기억이 아른거렸다. 전투는 끝났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서는 전장의 지옥이 계속되었다.
멀리서 트레비아 강을 바라보던 한니발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로마는 교만했다. 그들의 실패는 우리 승리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트레비아 강의 물살은 계속해서 붉게 물들어 흘렀다. 살아남은 자들은 잊지 못할 기억을 가슴에 품은 채 한니발의 이름을 두려움 속에서 되새겼다. 트레비아 강 전투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로마군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되었다. 55장 트레비아 강변에서 겨울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병사들의 피와 땀으로 물든 대지를 비추는 동안 셈프로니우스 집정관은 남은 병사들과 함께 피아첸차로 철수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행진했지만 발걸음마다 패배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검과 방패는 찌그러져 있었고 갑옷에는 한니발의 전술이 남긴 흔적이 선명히 드러나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집정관님?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오른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아직도 무기를 놓지 않은 채였다. 셈프로니우스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들었다. 피아첸차다. 우리는 로마의 심장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자책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명령으로 인해 2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죽어갔음을 알고 있었다. 그의 책임은 방패처럼 무거웠다. 피아첸차 성벽이 가까워질수록 병사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공포가 교차했다. 성문이 열리고 병사들이 하나둘 성으로 들어서자 시민들은 침묵 속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병사들의 수는 출정 당시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마르쿠스라는 이름의 젊은 병사는 트레비아에서 겨우 살아남아 돌아왔다. 그는 자신을 부축하는 동료의 손길에도 반응하지 않은 채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로 성벽을 올려다보았다. 피아첸차의 높은 성벽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죽음의 무대가 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우리의 승리가 아닌 패배를 안고 돌아왔다. 마르쿠스는 속삭였지만 그것은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었다. 성 내부의 집회장에서 셈프로니우스는 살아남은 병사들과 로마의 원로들과 회의를 가졌다. 전장에 나서지 않았던 시민들은 패배의 책임을 추궁했고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다. 한니발은 단순한 장군이 아닙니다. 셈프로니우스는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전장을 예술로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의 코끼리와 함께 그의 군단은 우리의 전술을 완벽히 무너뜨렸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절망이 점점 퍼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적이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로마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피아첸차 광장에 남아있는 병사들이 모였다. 그들은 성벽 아래 묻힌 동료들의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승리의 영광은 없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다. 로마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셈프로니우스가 말했다. 우리는 이번 패배에서 배우고 반드시 복수할 것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새로운 다짐이 퍼져나갔다. 패배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었다. 트레비아 강가를 떠올리며 마르쿠스는 중얼거렸다. 삶이란 어쩌면 영원히 싸우는 것일지도 몰라. 때로는 패배할지라도 인간은 다시 일어나야 하니까. 피아첸차의 아침 햇살 아래 병사들은 로마의 운명을 다시 쓰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의 고통은 삶의 필연이었고 로마의 영광을 위한 또 다른 걸음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꾹!